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빚도 어마어마하게 치고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순댓국집 들어가서 한 그릇 먹게 됐거든요. 저한테는 뭐 위안이 되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. 순댓국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사업을 다 아울러서 하면은 뭐 100억 전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얼마 정도의 그 수익이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? 매출로만 따졌을 때는 8천 이상 나옵니다. 40%에서 50% 정도는 마진이 아닌가. 순댓국한테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가족이요? 아니, 순댓국한테 순댓국아 정말 고맙다. 내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엎드려서 절 한번 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강창구 찹쌀 진순대란 브랜드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과 창구식품이라는 식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창구라고 합니다. 나이는 54시고요. 이름을 걸고 하시네요. 네, 진실한 맛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 이름을 걸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운영하고 지켜나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은 되는 것 같아요. 10번. 저는 이 근방에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양도 맛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어제도 회사에서 엄청 까이고 나왔는데 든든하게 순댓국 먹고 나면 좀 소울푸드 같은 느낌으로 좀 치유가 되죠. 평소에 많이 좀 쌓이시나요? 험한 데 다니고 있어가지고.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순댓국이 맛이 없다 이제 손님들이 많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순댓국집을 이제 다 한 번씩 돌아다닌 것 같아요. 가서 이제 직접 일도 해가면서 어깨동무로 많이 배웠고 맛이 없는 순댓국은 제가 살기가 제 자존심이 허락치가 않아서 그냥 폐기 처분시키고 또 만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고. 좀 어떤 맛에 좀 순대를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? 전통적이면서도 또 현재 트렌드에 맞는 깔끔하고 맛있는 또 진한 순댓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 직접 운영하시는 공장이신 거예요? 순대랑 여러 가지 식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. 여기 운영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게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? 20가지 이상은 들어간 것 같아요. 모든 식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뭐 그래도 상위 10%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떤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? 이제 순대 소창에 충진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순대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음식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작업이나 공정들이 굉장히 많아요. 충진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충진을 뻑뻑하게 하다 보면은 먹는 식감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. 그렇다 해서 너무 또 느슨하게 하면은 먹었을 때 너무 푸석푸석한 식감이 나오고요. 이게 잘 삶아지는지 중요한 거예요? 그러니까 굉장히 삶는 것도 중요하고 삶는 시간도 중요하고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. 매장에서 보고 또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? 90% 이상 똑같은 제품으로 공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해서 약 10% 정도만 가열해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. 순대를 좀 써는 것도 좀 중요한가요? 잘못 썰다 보면은 단면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김밥이 터진다고 그러죠. 국밥에 들어가면 이제 순대 본연의 맛이 좀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국밥 맛도 흐려지고요. 그러니까 순대 단면이 굉장히 잘 잘려야 됩니다. 김밥이 어려워요? 순대가 어려워요? 순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본두 위주로 한 순댓국을 만들고 있고, 근데 이거는 그냥 고소하면서 쫄깃한 어떤 그런 맛을 내는 부위죠. 솔직히 징그럽게 하잖아요, 비주얼에서. 근데 이게 또 맛은 기가 막히거든요. 이걸로 저희 순댓국은 최고의 맛을 내고 있어요. 돼지한테 좀 미안하시긴 하시죠? 많이 미안하죠. 많이 미안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있어요. 매년 한 매년. 예. 이쪽으로 오시죠. 육수가 저희 만드는 방석 공간이거든요. 아마도 장인이 직접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루에 9시간 정도 넘게 직접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. 좀 비용을 많이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. 맛에 대한 투자는 몇 천만 원이라도 제가 언제든지 맛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고 또 욕심이 있습니다. 맨 처음 하셨을 때도 대표님이 직접 다 육수를 끓이셨어요? 고생해서 만든 육수예요.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직접 레시피를 다 만들었어요.
뼈를 잘게 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오고 육수가 잘 나오거든요. 색깔도 많이 나오고. 9시간 반 동안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물도 보충을 해야 되고 뼈도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되고 불도 조절해줘야 되고 정말 육수는 정성인 것 같아요. 언제부터 순댓국 사업을 해야겠다 다 결심이 드셨어요? 이 순댓국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빚도 어마어마하게 치고 월세를 못 내다 보니까 보증금이 거의 다 까먹게 되는 상황이 돼서 거의 내쫓겨 날 상황까지 몰리게 된 적도 있었어요.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순댓국집 들어가서 한 그릇 먹게 됐거든요. 근데 그때 먹었던 그 순댓국 맛이 저한테는 뭐 위안이 되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. 아, 이런 순댓국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. 간절함을 조금 넘어서서 절박함이었죠. 굉장히 이거 아니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매달렸던 것 같아요. 그럼 지금은 다 이제 갚으셨어요? 지금은 빚은 없고요.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다 아울러서 하면은 100억 전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랑하는 와이프가 임산부인데 원래 순댓국을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계속 생각날 정도로 여긴 진짜 맛있다. 그 아내분한테 점수를 요즘 많이 따시겠어요? 많이 땄죠. 그래서 여기 물어보라고 체인점 한번 내보라고 그런 문의까지 했습니다. 진짜. 아 진심으로요? 아, 진심입니다. 손님들은 지금 20여 년 된 손님도 있고 중학교 다니다가 결혼해서 온 부부끼리 온 손님도 있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또 저희 순댓국을 한번 먹고 싶다라고 해서 또 찾아오신 분도 있고 저는 뭐 물론 돈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또 마음이 찡하는 경우도 있죠. 저희가 순대 그 삶으면은 남을 때도 있었는데 한 번은 여기는 정주분께서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다산역점입니다. 용재님은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9월부터 했어요. 중학생 때부터 계속 다니던 음식점이라서 저는 여기가 순댓국집 가본 체인들 특히 그런 데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 정도의 그 수익이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? 매출로만 따졌을 때는 8천 이상 나옵니다.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들었을 텐데요. 대략적으로 2억 조금 안 되게 된 것 같아요. 40%에서 50% 정도는 마진이 아닌가. 대신에 좀 진짜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. 기존에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물류센터 일을 하면서 뮤지컬 취미로 좀 오래 했어요. 혹시 어떤 공연 하셨는지 물어봐도 돼요? 지금까지 그래도 두세 개 했는데 인상 깊었던 건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한 구절 정도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순댓국을 좀 넣어서 계산해서 해주실 수 있나요? 순대국을 넣어서 계산을 했어요? 잠깐만 거기 계산을 할 수가 있나?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함께 갈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. 목소리가 엄청 감미로우신데요? 감사합니다.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고프신 고객님들께 맛있는 식사 대접할 수 있다는 게 활력소가 되고 또 그 와중에 뮤지컬 하는 거마저도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게 항상 너무 감사하죠. 삶을 때 냉동만 들어가 삶을 때는 큰 불 하나 켜놓고. 대표님은 좀 평소에 보통 사람인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? 저요? 지극히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. 뭔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나는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굉장히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게 타고난 재능인 거예요? 그럴 수도 있죠. 미각, 그다음에 후각에 대한 감각, 음식을 만드는 어떤 그 시각적인 부분. 미식가면 약간 미슐랭스러운 음식을 좀 하거나 호텔에서 음식을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네, 좋은 음식, 화려한 음식을 먹어야지만 미식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붕어빵을 잘 먹어도 그 맛을 감별해낼 수 있으면은 미식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식당업이 뭐 종합예술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거든요.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. 이 메뉴가 이 자리에서 안 됐다 해서 꼭 다른 메뉴도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. 다른 어떤 업종으로 조금 변환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절대 포기만 안 하면은 뭐 뭔가 이렇게 이뤄내지 않을까요? 자, 우리 자영업자 파이팅!